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서 서비스 디자이너가 되다. 오늘은 강문으로 들어가서 지난 시간부터 사서의 기획 정책 기록 부분에서 오늘 기록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왜 사서의 역량을 얘기하면서 기획 정책 뭐 CIO, CKO 얘기까지 얘기가 되는데 거기 기록을 왜 같이 붙였을까? 그 문헌정보학 안에는 기록 관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기록 관리, 기록 연구, 기록 관리보다는 기록 연구란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기록 관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 연구와 기록 관리의 차이가 뭐고 왜 기획 정책 부분에서 기록 얘기가 나올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갖고 있는 비전을 설계해야 하고 그것이 움직일 수 있는 정책과 그것이 원동력이 되는 이제 기획안을 마련하고 조직의 어떤 구성원들이 나오겠죠. 근데 그런 구성원들이 어떤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움직일 때는 증거도 필요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한 것이 꼭 증거 내가 잘했어를 보여주기라기보다는 내가 하는 일들의 절차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것의 결과에 대한 피드백 여러 가지 종합해 봤을 때 일의 순서가 정해져야 하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사업하고 개인 사업하고 회사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개인 사업은 주먹국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빠지면 내가 일을 못하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 개인 사업이라면 뭐 조그만 가게 같은 거라면 큰 조직들은 사람이 누가 되었다는 간에 상관없이 일이 돌아가게끔 구조화된다는 얘기고 그 구조화의 가장 근거는 기록이라는 얘기죠. 문제는 그 기록이라는 얘기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일을 하려면 명령 하나를 하더라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로 남기게 되고 그 문서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위들이 주어지고 그것이 전달되어지고 집행되어지고 피드백되어지고 이 모든 게 다 소위 말하는 악의가 딱 맞게 돌아가는 전산학에서 말하는 무결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게 어디 조작이 되거나 바뀌거나 다른 데이터들이 서로 섞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책에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문서 관리 또는 기록 관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기서 기록이 생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록 연구사나 기록 관리사들이 하는 일은 이미 생산되어져서 유통되어지는 기록물을 증거 보존하듯이 또 나중에 확인하기 위해서 검색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기록 관리를 생각하는데 실제는 거기서 나오는 메타데이터라는 말을 한번 되짚어보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들을 기록하는 것에 핵이 되는 얘기들 무엇을 어떻게 왜 우리가 육하원칙에 대한 얘기 거기에 그 대상들의 전체 구조에 대한 얘기가 딱 들어가 있는 것이 소위 메타데이터를 어떻게 생성하느냐 그 생성된 메타데이터 어떻게 구성해서 가시성, 가독성을 높이게 만드느냐, 일관성을 유지하느냐, 그게 문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록에 대한 얘기죠. 그러지 않고도, 그러고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상사가 내가 어떤 공문서를 하나 올리면 메모 쪽지를 하나 붙여서 메모로 의사 전달하기도 하고, 추가로 그 모든 것들이 소위 말해 아이디어 같은 것들도 들어가서 문서처럼 움직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걸 제대로 우리가 작동하지 못하면 조직이 와해되고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보시다시피 문헌정보학 한 친구들은 그런 기록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문서 관리라는 과목이 있었죠. 그게 지금 기록으로 넘어가서 좀 더 폭이 넓어졌습니다만 뭐 폭의 문제가 아니라 문서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소위 문서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그만큼 중요한 건데 제가 문헌정보학 하는 친구들한테 항상 제가 갖고 있는 불만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분류할 줄 알아? 목록할 줄 알아? 기록 문서 만들어 볼 줄 알아?
당신이 셋 다 못합니다. 분류할 줄 알아? 분류표를 이용할 줄 알죠. 목록 만들 수 있겠어? 목록 규칙에 따라 제작하겠지. 문서 만들어 봤어? 이미 문서 형식 속에서 기한하는 작업을 했겠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클러리컬 워크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냥 업무, 행정직, 루틴한 일이 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필요에 따라서 문서 형식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문서가 갖고 있는 계통도 정의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직에 맞는 분류 체계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구상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목록도 꼭 우리가 알고 있는 서지사항 그 이상의 것들, 인상기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력서도 그렇고. 제가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력서 한번 만들어봐 하는 건데, 이력서 만들어봐 그러면 인터넷 뒤져서 이력서 양식을 구하거나 시중에 나오는 인터넷 이력서 양식에다가 기술하는 정도.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이력서를 한번 생성해 보라니까 처음부터. 그걸 어떻게 만들어 보면 제가 그럽니다. 목적이 뭐야? 의도가 뭐야? 그러니까 결과물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실은 결과물에 대한 얘기 아니라 소위 기획, 정책에 대한 얘기, 비전에 대한 얘기 먼저 하는 거죠. 내가 왜 이력서가 필요한데 무슨 목적으로 이 이력서를 사용할 건데 가 전제되어야 이력서 양식이 구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메타데이터가 필요하지?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결과적인 것을 쳐다보고 이미 진행되어지고 있는 구조 속에서 일하는 것만 얘기합니다. 교육이 갖고 있는 가장 최대 약점이 그겁니다. 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분류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목록은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 기록 관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뭐든지 다 처음이 있지 않습니까? 뒤가 분류를 만들었을 때 얘기하면 이 모든 것들이 처음, 사세의 첫 출발. 왜 그런 걸 만들려고 했지? 왜 그렇게 만들었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로? 그걸 잊어버리고 그렇게 돌아가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들어가 버리면 내가 하는 일이 정확히 뭐지? 현장에서 찾아오고 있으면 가장 답답한 게 그겁니다. 물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진 일을 진행하는 거겠지만 최소한 어느 레벨에서는 지금 도서관 얘기인데 그것의 어떤 지평을 새로운 비전을 설계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도록 조직하고 구축하고 서비스하는 그것을 설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문헌정보학이 갖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배우니까요. 그래서 문헌정보학을 하고 나면은 사서들은 굳이 도서관에 가지 않더라도 도서관과 같은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은 그것이 집약되어지고 아니 그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눈에 다 띄는 일들이지만 현장, 일반 사회 현장에 가더라도 그런 일들이 다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이 거의 99%입니다. 인터넷 세상이 되어지고 사이버 공간에서 일들을 하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물입니다.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고 이 홈페이지의 가독성을 어떻게 높여주는 소위 문화에 대한 얘기가 진행되어지고 거기에는 분류가 나오겠죠. 어떻게 조직하고 계층 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며 그것의 차별성들은 어떻게 메타데이터가 구성되어서 차별성, 분리, 통합, 배열, 추론 모든 걸 다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록물로서 우리가 남겨지는 거죠. 컴퓨터 속에서 일을 할 때는 훨씬 더 기록물 남기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데이터들이 다 기록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주고받아지는 모든 메타데이터들이 소위 로고 파일 형식으로 다 남아있습니다. 누가 어느 공간에서 무엇을 몇 시, 몇 분, 몇 초에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했고 누가 접근했고 누가 열람했고 하는 것까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문서로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컴퓨터상에 서버상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루틴하게 움직이니까 모든 것들이 소위 그러려니 하는 입장에서 넘어가지만 알고 보면 그게 다 기록으로 남겨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그 문제를 찾아갈 수 있는 것들이 다 내부에 들어있다는 거죠. 아, 그 로고 파일은 자동으로 만들어지니까 천만에요. 누군가가 설계하고 만들어내야 합니다. 소위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와 프로세스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와 그 속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어떤 함수값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가 생성되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저장되어지고 어떻게 소멸되어지고 한 시한성까지 포함해서 모든 게 다 설계입니다.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지? 아, 컴퓨터 하는 사람들? 컴퓨터 하는 사람이나 문헌정보학 하는 사람이나 뿌리를 짚어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문헌정보학 했던 사람이 훨씬 더 오래전서부터 수백 년 전서부터 그 일을 해왔던 것이고 그 일을 굉장히 체계화시켰던 사람들입니다. 일반 기업에서 했던 사람들은 조금 다른 맥락에서 그 일들을 여전히 수행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더 사서 같은 사람들이죠. 같은 일들을 해왔으니까. 그게 전산하는 1920세기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이제 기계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차별성을 보이면서 우리가 조금 우리가 조금 뒤떨어졌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 여전히 그런 환경이 있다 보니까 그냥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록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결과로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생성해내느냐, 어떻게 구성해내느냐 작업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서의 기획 정책 부분에 기록을 붙여서 제가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서 선생님들이 기록에 대해서 또는 분류, 목록, 이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수행하는 쪽에다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떻게 수행하고 왜 수행하지에 대해서 조금 더 본론적인 생각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지식, 거기에 필요한 기술을 조금 더 익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